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 바로 중국의 역사 공정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동북 공정, 서남 공정, 서북 공정, 그리고 최근의 몽골 공정이나 1대1로까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역사 연구 같지만 사실은 중국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중국이 왜 이런 역사 공정을 추진하는지, 그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 공정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겠죠. 중국은 이를 경계역사 연구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경 지역의 역사를 연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국들의 고대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시도입니다. 국가 차원의 막대한 예산, 교과서 반영, 외교적 압박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단순한 학술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몽이라는 구호 아래 이런 역사 공정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중국몽의 핵심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고, 이를 뒷받침할 역사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동북공정입니다. 2002년 시작된 동북공정은 고구려, 발해, 부여와 같은 우리 고대사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현재 중국 영토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중국사다. 그리고 고구려족도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다, 이런 식이죠.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분명합니다. 고구려는 700년간 독립국가였고 발해와 고려로 계승되었습니다. 문화적 특성 역시 중국과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국제학계도 대체로 고구려를 한국사로 인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남 공정을 통해 티베트, 미얀마, 베트남과 연결된 역사를 중국사로 끌어들이려 하고, 서북 공정을 통해 위구르족과 중앙아시아 역사를 중국화하려 합니다. 이는 곧 현재 진행 중인 소수민족 통제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변국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남비에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항의했고, 인도도 티베트 관련 중국 주장에 대해 꾸준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몽골 공정이 등장했습니다. 칭기즈칸을 중국인으로 규정하고 몽골 제국을 중국사에 넣으려는 시도입니다. 몽골은 이에 격렬히 반발했고 국제학계 역시 비판적입니다. 몽골 제국은 중국을 정복한 것이지 중국 왕조가 아니다라는 것이 서구 학자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여기에 경제 전략까지 더해진 것이 바로 1대1로입니다. 고대 실크로드 부활을 내세우며 세계 각국을 경제적으로 묶어내고 동시에 역사적 서사를 중국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죠. 스리랑카,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이미 경제적 종속 문제를 겪고 있고 공자학원 설립 같은 문화 전파 전략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한국 학계는 동북아 역사재단, 고구려 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대응 논리를 개발해왔습니다. 국제학계에서도 중국의 역사 공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유네스코 역시 중국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대응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적으로 역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합니다. 교육적으로는 정확한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학계와 시민사회 역시 국제 네트워크를 넓히고 객관적 연구를 축적해 나가야겠죠. 무엇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학술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의 역사 공정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거대한 국가 전략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국제학계의 객관적 연구, 각국의 대응, 그리고 우리의 꾸준한 노력이 그것입니다. 역사는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